안녕하세요. 바닥의 달인 슈퍼개미 억교수입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옳은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어떤 기업입니까? 이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방산주로 알고 있죠. 방산주로 알고 있고요. 보통은 이거 예전에 이제 김정일 또는 이 김정은 이 북한에서 뭡니까? 핵미사일 쏘면 올라가는 주식. 이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북핵 관련주다. 이렇게 한때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현대로템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는 이 방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자, 철도까지 하고 있다. 요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꼭 이 북핵 관련주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대로템이 실제로 실적이 이제는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굉장히 지금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좋다. 방산 관련주 중에서는 현대로템만큼 좋은 기업 찾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현대로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010-8062-3467 숫자 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로 보내주시게 되면 현재 457분 보고 계시는 요 텔레그램 방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9월달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피코그램이 52%, 그리고 요 8월이었죠. 7월에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07%의 수익이 났다라는 거 눈에 보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받아 가셔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벌 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차트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런 우리가 볼만한 기사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태풍도 온다. 요런 뉴스도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태풍 조심하라. 요런 이야기도 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주식 정말 재밌게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현재 457분 들어와 계시니까요. 이 방은 절대로 유령방이 아니다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반드시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요. 9월에 50% 이상 급등할 종목 받아가셔라. 010-8062-3467로 7번이라고만 보내주셔라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대로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와 방산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철도보다는 현재 방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방산주가 반응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첫째 뭡니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죠. 분단국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뭡니까? 긴장의 끈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묻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현재 이 러시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넓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요. vs.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나? 벨라루스가 있죠.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동맹입니다. 동맹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먹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경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폴란드 옆에 바로 러시아가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져버리면 다음 타겟이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위기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어떤 거랍니까? 지금 방산에 대해 가지고 얘네들이 방위력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죠. 왜냐?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이 폴란드 쪽에는 뭐가 있느냐? 유엔군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엔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토군이라고 하죠. 나토 방위군에 폴란드가 이렇게 포함이 딱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다 할지라도 폴란드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면 이 나토군까지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러시아는 근데
군사력 세계 2입니다. 세계 2.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다음으로 제일 이 러시아가 국력이 셉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뭐가 있습니까? 천연가스가 있죠. 가스 부분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세계의 곡물과 곡창지대죠. 곡창지대. 요 부분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원자력, 이 원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이런 부분까지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폴란드는 막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서 폴란드를 얘기했느냐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바로 요때였죠. 8월 29일 날 보시게 되면 폴란드에서 무려 4조 9천억 원 K2 전차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왜 이렇게 4조 원이나 들어가면서 이거를 수출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정학적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민족이요.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세계 2차 대전 때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냐? 바로 나치한테 당했다는 것이죠. 나치들. 이 나치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죠. 독일이죠. 독일. 이 독일이 가장 잔인하게 죽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나치는 뭡니까? 이 게르만이라고 하죠. 게르만 민족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받고 이 게르만이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믿었죠.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치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중 1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요 감옥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가둔 거예요. 가두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가스를 시켜죠. 가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로 실험을 하죠. 인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치가 욕을 먹는 거고 굉장히 비인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다가 동유럽에 속해 있다가 독립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인들은 나치의 지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나라 뺏긴 서러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산 쪽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방산이 굉장히 좋더라.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K2 전차 수주가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 또 세계적으로 현재 인도하고 중국이 대치 상황이 있죠. 대치 상황이 있는데 요 중국 사이에 뭐가 있느냐?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 이 중국이요. 지금 현재 얘네들 방산을 파키스탄에 갖다가 밀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정부가 지금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과 인도는 어떻습니까? 종교가 서로 달라요. 얘네들은 뭐를 믿느냐? 힌두교를 믿죠. 파키스탄은 뭘 믿습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 이슬람을 믿고 여긴 힌두교가 믿죠. 종교가 서로 다릅니다. 원래는 파키스탄도 인도의 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서 파키스탄이 된 거고요. 원래 인도의 한 부분이 뭡니까? 방글라데시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스리랑카가 있어요. 스리랑카. 스리랑카도 원래는 인도였죠. 그런데 얘네들도 종교가 다르죠. 얘네들은 불교를 믿다 보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종교가 달라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이 중국제 무기를 들어오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K9 자주포를 비교로 해가지고 한국의 방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보유한 K9 자주포하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이 중국 자주포하고 한판 붙었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의 100% 패배였죠. 그런 부분 따져봤을 때 그만큼 한국의 방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도 K2 전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수출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한 8월 29일 날 방글라데시에서 또한 이 디젤 전기 기관차, 이건 철도죠. 철도 관련해가지고는 해지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해지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보다는 오히려 방산에서 들어오는 수출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집트 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7억 5천만, 7,500만, 7,557억 원 규모를 지금 이집트 계약을 했습니다. 터널청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 쪽에서 실적이 좋구나라는 거 눈에 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802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올해 두 개를 지금 더하기를 하면 벌써 236억이죠. 자, 더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하면은 550억이에요. 550억. 그러면 802억에서 550억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252억만 벌 수 있으면 작년의 실적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소 하반기에 500억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나와도 어떻습니까?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우상향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은요. 과연 이 수급은 어떻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좋습니다. 기간이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이틀 연속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원짜리에서도 기간 외국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현대로템은 더 가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유견들이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단가 자체는 그다지 좋은 단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고요.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갈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행보를 하다가 조금 더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비전이 좋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010-8062-3467로 숫자 7 남겨주시면은요. 텔레그램방 457분 채널로 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무료 강의 받아가시고요. 실력도 키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